야, 네가 그러고도 애들 가르치는 관장이야? 태권도 도장안. 수련을 마친 아이들과 학부모가 아직 나가지 않은 그 시간, 성태는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도우는 도복을 입은 채 선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 있었어요.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보고 말았어요. 엄마, 저 선생님이 우리 집에도 놀러 왔었지? 그 말에 선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도운의 얼굴엔 서서히 공포가 번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성태는 보험 설계사로 12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초반엔 열정도 있었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계약 하나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거든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보험은 이미 충분히 들어서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성태의 마음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배달 일까지 시작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거든요. 아내 선영과 7살 아들 지우를 위해서 말이죠. 지우는 활달하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태권도 도장에서 친구들과 땀 흘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성태는 몰랐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은. 대출이 있었고 카드값이 있었고 보험료도 밀리지 않게 내야 했습니다. 성태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하지만 일에 쫓기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말수가 적어졌어요. 뭘 물어봐도 알겠어로만 대답했죠. 피곤했어요. 말도 하기 싫었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런 성태를 바라보며 자주 한숨을 쉬었어요.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피곤해서 그래. 일이 좀 많아. 그 말만 반복하네. 미안, 조금만 더 버티자.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버티자. 그 말들이 습관처럼 튀어나왔어요. 선영은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가게였지만 손님들과 수다 떨고 머리 감기고 커트하면서 하루가 금세 지나간다고 했어요. 예전엔 집에 와서도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성태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어요. 오늘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성태도 물어볼 힘이 없었고 선영도 말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달라졌습니다. 선영이 먼저 웃던 사람이었는데 웃지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던 사람이었는데 피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죠. 예전엔 머리를 질끈 묶고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고데기로 머리를 말았어요. 새 옷도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가게 손님들이 젊은 스타일 좋아하잖아. 나도 신경 좀 써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성태는 겉으론 웃었어요. 하지만 속이 간질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말은 못했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어느 날 밤 성태는 늦게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온몸이 축축히 젖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조심히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고 거실엔 미지근한 정적만 감돌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그 순간 선영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성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말 한마디에 가슴이 꾹 눌린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잠들어 있었고 성태는 말없이 옆에 누웠어요.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성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알고 있었어요. 선영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요즘 성태는 정말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집에 와도 말이 없고 지우와 놀아주지도 못했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모든 걸 미뤄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태는 미처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그 틈이 얼마나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지후 유치원 데려다 줄게. 응, 당신은 좀 더 자. 고마워.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성태는 선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장 눈앞의 생계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가족을 소홀히 할 수도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언제까지인지 성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성태는 퇴근 후 지우를 태권도장에 데리러 갔어요. 아이가 수업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요즘 들어 지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터라 이런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도장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뛰어나왔어요. 땀에 젖은 얼굴들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우가 달려와 성태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작은 손에는 아직 땀이 촉촉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성태가 지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던 그때 한 남자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도복 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짧게 자른 머리, 선 굵은 눈썹, 그리고 시원한 미소까지. 첫눈에 봐도 운동을 오래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 아버지 되시죠?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아, 네. 박성태입니다. 최도훈이라고 합니다. 여기 관장이에요. 도우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손바닥이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태권도를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지우가 발차기 정말 잘해요. 반에서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도운의 칭찬에 성태는 뿌듯했어요. 요즘 지우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지우가 참 착하고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았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성태는 안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선영에게 말했죠. 지우 오늘 태권도 잘했대. 관장이 그러더라. 그런데 선영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설거지를 하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도훈 관장님이 요즘 지우 많이 챙겨주시더라.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묻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보다 부드럽고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성태는 잠깐 선영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은 유난히 활기가 넘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예전엔 대충 선크림만 바르고 나갔는데 요즘은 파운데이션에 립스틱까지 꼼꼼히 발랐어요. 새 옷도 자주 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택배가 자주 왔어요. 요즘 옷 많이 사네? 성태가 물었을 때 선영은 싱긋 웃었습니다. 가게 손님들이 젊은 스타일 좋아하잖아. 나도 신경 좀 써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성태는 겉으론 웃었어요. 하지만 속이 간질거렸습니다. 왜 그런지 말은 못했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도훈은 미용실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이 휴가 나는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선영의 미용실은 평소보다 한적했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고 조용한 시간이었죠.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흰 셔츠를 입은
도운이 들어섰습니다. 도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으니 더욱 멋져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손님을 맞을 때와는 다른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머리 좀 다듬으려고요. 요즘 너무 지저분해져서. 도우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작은 미용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선영은 능숙하게 가운을 둘러줬어요. 도운이 의자에 앉자 그녀는 가볍게 그의 머리에 물을 적셨습니다. 손가락이 두피를 스치는 순간 묘한 전율이 흘렀어요.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시네요. 도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져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손에 열이 많아서. 선영은 웃었지만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 도운의 눈빛이 자꾸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커트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아이 엄마들 중에 이렇게 분위기 있는 분은 처음 봐요. 도운이 거울을 통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쉽게 하시는 거예요? 선영이 반쯤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진심 아니면 말 안 해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 사이 선영의 손끝은 도운의 귀 뒤쪽을 조심스레 훑었습니다. 순간 도운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커트가 끝나고 선영은 수건을 들었습니다. 머리 감겨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되세요. 도운이 머리 감는 의자로 자리를 옮겼어요. 목을 젖히자 눈앞엔 천장 대신 선영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샴푸를 덜며 말없이 손을 움직였어요. 두피에 닿은 손가락이 천천히 그리고 깊숙이 눌렀습니다. 도운은 눈을 감았어요. 와, 이거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뭔데요? 이건 마사지가 아니라 무장 해제시키는 느낌이에요. 선영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어요. 요즘 힘든가 봐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계속 이러고 있고 싶네요. 선영은 그 말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손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가끔 누군가한테 아무 말 없이 기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녀의 손끝에 도운의 뺨이 잠깐 스쳤어요. 짧은 호흡이 두 사람 사이에 걸렸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한 것은 도운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선영은 한참을 멍하니 거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오랜만에 화장을 지우지 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있는 얼굴, 붉게 칠한 입술, 살짝 올린 머리. 나 지금 좀 여자 같네. 혼잣말에 미소가 피어났어요. 다음 날 선영은 좀 더 밝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머리는 고데기로 예쁘게 말았고 향수도 아주 살짝 뿌렸어요. 점심 무렵 도운이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섰어요. 와, 오늘 진짜 예쁘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선영은 물컵을 건네며 웃었어요. 도운의 손이 컵을 받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닿았습니다. 서로 천천히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고도 달콤한 무언가가 말이에요. 그 일주일 후 도운은 이제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온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왔어요. 월요일엔 앞머리가 눈을 찔러서, 화요일엔 옆머리가 삐죽해서, 수요일엔 뒷머리가 이상해서라며 계속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선영도 알고 있었어요. 도운이 진짜 머리를 자르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올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할 때도 옷을 고를 때도 도운을 떠올렸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어느 날 도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서 헤어드라이어로 말리는 동안 거울을 통해 눈을 마주치며 말이에요.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에요. 선영은 거절했지만 목소리에는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진짜 싫다면 이렇게 웃을 수 없었겠죠. 도우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꼭이요. 약속하셔야 해요. 왜 그렇게 끈질겨요? 끈질긴 게 아니라 간절한 거예요. 그 말에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칠 때마다 서로 눈을 마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거스름돈을 건네줄 때, 수건을 넘겨줄 때, 가운을 벗겨줄 때 아주 작은 접촉이지만 그 순간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문자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자는 도훈이 보냈습니다. 오늘 머리 예뻤어요. 선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어요. 고마워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도훈에겐 신호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문자가 이어졌어요. 오늘도 미용실 바쁘셨나요? 그냥 그랬어요. 관장님은 수업 어땠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원장님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선영은 그 문자를 읽으며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너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심인데 왜요? 문자는 점점 잦아졌어요.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학부모 모임이라고 하면 돼요. 어느 날 도훈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왜요?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선영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한편 집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성태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선영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태를 보자마자 급하게 화면을 껐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배달이 없었어. 그냥 피곤해서. 성태는 소파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뭐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정말 아무거나야. 그냥 대충. 성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요즘 들어 모든 게 귀찮았습니다. 성태와 선영의 대화는 점점 메말라갔어요.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항상 창밖을 향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휴대폰 화면을 보거나 성태는 그런 선영을 바라보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그냥 예전 같지 않아. 선영은 잠깐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똑같은데. 아니야. 뭔가 다르다고. 성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잖아. 선영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가.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선영은 화장실에서 도훈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뭐해요? 남편이랑 TV 보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럼 저랑 문자하는 게 더 재미있겠네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사실이잖아요. 선영은 웃음을 참으며 답장했어요. 관장님 너무해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자꾸 이상한 생각 들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문자를 주고받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선영은 밤마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반면 성태는 잠들지 못했어요.
선영이 화장실에 오래 있는 것도 이상했고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없던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성태가 직접 물었어요. 아니, 그냥 선영은 대답을 흐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그냥이 뭐야? 별일 없다고요? 하지만 성태는 알 수 있었어요. 뭔가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성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선영을 바라봤어요.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성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자라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도 두려운 무언가가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성태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지후도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샤워할게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물소리가 났습니다. 성태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선영의 휴대폰에서 딩동하는 문자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선영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성태는 망설였습니다. 봐도 될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화면을 켜자 잠금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집에서는 잠금을 풀어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어요. 어제도 고마웠어요. 오늘도 시간 되면 봐요. 성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도 고마웠다고? 어제 선영은 지우 태권도 수업 때문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고 했었죠. 성태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오늘 머리 예뻤어요. 원장님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내일은 학부모 모임이라고 하면 돼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만 보고 싶어요. 문자 하나하나가 성태의 심장에 못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태는 황급히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확인용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를 잘못 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앱을 열어서 그 번호를 조회해 봤어요.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번호는 지우가 다니는 태권도장 번호였어요. 도훈이었습니다. 성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훈? 그 태권도 관장? 그 건장한 체격의 남자. 시원한 미소를 짓던 그 남자가 선영과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겁니까?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성태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커피를 마셨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선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밝게 웃었습니다. 아, 벌써 일어났네요? 일찍 나가야 해요?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성태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성태에게는 비수같이 느껴졌어요. 문자 왔네. 미용실 예약이야. 거짓말이었어요. 성태는 그 문자가 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성태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내용, 시간, 선영의 행동 패턴, 모든 걸 작은 수첩에 적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그 문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선영이 또 말했어요. 지우 태권도 데려다 줘야 해서 좀 나갔다 올게. 성태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선영의 손가락이 식탁을 두드렸어요. 성태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거짓말할 때 항상 그렇게 손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렸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봐왔던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학부모 모임이야? 성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뭐 그런 셈이지. 또 손가락이 식탁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성태는 확신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올게. 선영이 나간 후 성태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1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지우의 엄마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성태는 선영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잠들고 난 후에 말이에요. 더 많은 문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성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해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확 늙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성태는 자신을 탓했어요. 선영이 외로워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를 소홀히 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그날 밤 성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안 된다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만약 정말 선영이 도훈과 그런 사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덮고 가야 할까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성태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선영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속에서도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제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신뢰,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믿음이 말이에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태는 평소처럼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보험 업무를 마치고 저녁 7시부터 시작한 배달이었습니다. 우비를 입고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배달 주문이 많이 늘었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싫어해서 더 많이 시켜 먹거든요. 성태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주문 하나 들어왔습니다. 조이 모텔 302호실. 앱 화면을 확인하니 피자 주문이었어요. 조이 모텔은 성태가 자주 가는 배달 구역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모텔이었죠. 요청사항,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모텔 배달도 이제는 익숙했어요. 요즘 모텔은 얼굴을 보이길 꺼려하는 손님들이 많아서 문 앞에 두고 오라는 주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성태는 피자 가게에서 주문을 받아 모텔로 향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시야가 좋지 않았지만 익숙한 길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쓴 채 피자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헬멧은 벗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쓰고 다니는 게 편했거든요. 3층에서 내려 302호를 찾았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302호 앞에 도착해서 피자 박스를 바닥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어요. 피자 배달 놓고 갑니다. 평범한 절차였어요. 성태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성태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성태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얀 실크 가운을 입은 선영이 서 있었거든요. 머리는 젖어 있었고 맨발이었어요. 손에는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샤워를 마친 모습이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성태는 선영을 알아봤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모를 리 없었죠. 여보, 성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방 안 깊숙한 곳을 봤어요. 윗옷을 벗은 채 타월만 허리에 두른 도훈이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태는 헬멧 너머로 모든 것을 봤어요. 침대 위에 흩어진 옷가지들, 테이블 위에 와인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성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복도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성태는 한 걸음씩 걸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그런 거였구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오토바이 옆에 서서 성태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헬멧 안에서 숨이 가빠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선영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여보, 저녁은 먹었어? 난 지후랑 피자 시켜서 먹는 중이야. 저녁 꼭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 오늘도 고생이 많네. 성태는 그 문자를 보고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지우랑 피자를 먹고 있다고? 그 여자는 지금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으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걱정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고생 많다고? 지우랑 피자 먹는다고? 성태는 주먹을 꼭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선영, 타월만 두른 도훈, 12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관장과 말이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어요. 1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태는 비에 젖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시동도 걸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지우가 떠올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7살 아들이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엄마는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우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성태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성태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처 21시간 카페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선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태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몇 시간 전에 무엇을 했는지 말이에요. 성태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모른 척은 오늘까지다. 내일부터는 내 방식대로 끝장을 낼 거야.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2년간 온순했던 남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성태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조용하고도 확실한 복수를 말이죠. 그 충격적인 밤 이후 성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조용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일을 나가고 배달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분노가 성태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지우는 내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요. 당신은 좀 더 자요. 아침마다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모텔에서 벌어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성태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마워. 평소와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성태의 눈빛은 이제 달랐어요. 예전의 온순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자리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토요일 오후에 실행됐어요. 성태는 집 근처 PC방에 갔습니다. 지우는 외할머니 집에 가 있었고 선영은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익명 계정을 만들어서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정보 공유 용인 태권도 관장님. 혹시 다른 엄마들과도 이런 사이였나요? 본문에는 간단한 글을 적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있어서 글 올려요.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몰래 찍은 사진을 첨부했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도훈과 선영의 흐릿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친밀한 분위기는 충분히 드러났어요. 성태는 글을 올리고 PC방을 나왔습니다. 몇 시간 후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헉, 저 관장 불륜 아닌가요? 실제로 말 많았던 사람인데 예전에 어떤 수강생 엄마랑 소문났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성태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성태는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평판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했던 박성태입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인상이었습니다. 성태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그리고 자세한 상황 설명이 적힌 메모까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더 강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 사람이 태권도 관장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더 좋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이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양육권도 성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로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수집하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성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성태는 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로운 문자들이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어. 당신 손 중독될 것 같아.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남편 모르게 만날 수 있죠? 문자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감정은 완전히 차단한 채로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런 문자를 보고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증거일 뿐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식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성태는 본격적인 미행을 시작했어요. 선영이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날 성태는 몰래 따라갔습니다. 선영은 태권도장 근처 카페로 갔어요. 도훈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태는 멀리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그들을 찍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걸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이제 됐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날 밤 성태는 거울 앞에 섰어요. 12년 전 결혼했을 때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모르겠지. 내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지.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성태는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문자 캡처, 통화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의 동선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제맛이지. 성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도 지금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성태는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진행 가능한가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전화를 끊고 성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분노와 배신감이 이제 폭발할 차례였어요.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이죠. 제 안에서 차가운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우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진 상태였어요. 성태가 미리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들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집안은 고요했어요. 선영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태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말이죠. 성태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두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선영은 커피잔을 들고 성태 앞에 앉았어요. 오늘 일기예보 봤어? 비 온다던데. 평범한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거야.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려는 거였어요. 성태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사람 만나러?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태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폴더를 열었어요. 이거 내 폰에서 복사한 거야. 화면을 선영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심지어 영상까지. 선영은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자신이 도훈과 함께 있는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선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성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처음 본 날부터 이상했어. 성태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눈빛, 네 손끝, 내 말투까지. 다 달라졌거든. 선영은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가 화장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을 때, 새 옷을 자주 샀을 때, 휴대폰을 보며 혼자 웃을 때 다 알고 있었어. 성태의 말 하나하나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도훈이 미용실에 자주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확신했지. 선영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지우는 아무것도 몰라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성태는 몸을 돌렸어요.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더 나쁜 거야.
성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의 엄마가 이러고 있다는 게 난 그게 더 역겨워.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 성태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말 너무 쉽게 나오네. 선영은 무릎을 꿇고 성태에게 다가왔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늦었어.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나 지금이라도 다 정리할게요. 선영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성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랑 이혼할 거야. 안 돼. 선영이 소리쳤어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 안 돼. 지우는 나 없으면. 지우는 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필요했던 거야. 그 말은 선영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선영이 흐느끼며 물었어요. 아빠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말할 거야. 사실이니까. 성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요. 선영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나 지금이라도 다 정리할게요. 도훈이랑도 완전히 끝낼게요. 하지만 성태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성태는 선영을 내려다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 지우의 엄마, 12년을 함께한 동반자였던 사람이 바닥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존경이 무너졌거든. 성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존경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성태는 선영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선영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지우 데리러 가야지.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성태는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갈 거야. 서류 준비해둬.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선영의 흐느낌만 남았습니다. 성태는 계단을 내려가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12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아프지만 필요한 변화였습니다. 성태는 차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엔진을 켜고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일들은 성태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성태가 승소했고 이혼도 성태의 요구대로 진행됐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성태가 가져갔습니다. 도는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간 글 때문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결국 태권도장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성태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가끔 지우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성태는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됐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지금은 지우와 안정적인 생활을 만드는 게 우선이었습니다.